안녕하세요. 네, 착석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순신 3부작 프로젝트의 마지막 작품 노량 죽음의 바다를 기자님들께 첫 선에 보인 자리인데요. 김한민 감독님부터 기자님들께 간단한 인사와 오늘 기자님들에게 첫 선에 보인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의 연출을 맡은 김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소회가 굉장히 남다릅니다. 노량을 만들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런 순간이 오네요. 많이 떨리고 그리고 긴장되고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우 긴장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노량 죽음의 바다 기자님들께서 많이 오셨는데요. 네, 질문 벌써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바로 기자님께 질문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계신 기자님. 이전 시리즈에 비해서 좀 스케일이 많이 커진 것 같은데 특히 원테이크 형식으로 좀 따라가는 씬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해상전투 씬 연출하실 때 어떤 점에 되게 주안을 두셨는지 궁금하고요. 원래 어떤 역사적 기록 자체도 너무나 큰 해전이었고 거기에서 많은 조선의 장수들 뿐만 아니라 명나라 장수들도 죽죠. 그만큼 치열했고 그만큼 근접해서 싸운 난전이었고, 그런데 이 해전을 표현해낼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용기 없음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극복하고 결국은 왜 내가 단순히 스케일을 크게 한 그런 치열한 전쟁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냐라는 그런 본질적인 스스로의 질문을 던지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 전장의 중심에 결국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순신은 이 온전하게 펼쳐지는 이 해상 전투신에서 과연 어땠을까? 근데 그거를 따라가 보고 싶은 생각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전이 100분이 다 돼가는 해전이 돼버렸고, 그리고 또한 롱테이크의 어떤 지점을 갖고 가야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의 이 난전 속에서 삼국의 병사들의 그 아오성 속에서, 그리고 삼국의 병사들의 그 아비구환 속에서 온전히 그 속에 있는 어떤 이순신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지점에서 그렇게 이제 표현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준석 배우께 질문 드릴게요. 진짜 이순신을 만나고 온 느낌입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여러 자료들, 레퍼런스들을 통해서 이순신을 보고 접하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이순신한 이미지가 각자 있을 것 같은데, 이순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난관을 만나셨을 텐데 그거를 해결하고 극복하신 어떤 방법도 듣고 싶고요. 명량과 한산 피날레를 장식하는 노량을 드디어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됐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역할이기도 하고 너무 영광스러운 역할이 이순신 장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히 제 생각을 얘기하자면, 만약에 세 작품에 한 작품을 하게 된다면 저는 노량을 하고 싶었습니다. 노량에는 어쩌면 이 7년 전쟁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7년 전쟁의 끝이 아니라 7년 이후에 이 장군님의 생각, 이 전쟁을 어떻게 올바르게 끝을 맺고 이 다음에 어떤 영향력으로 후손들에게 정신을 물려주고 또 다시는 이 땅을 넘볼 수 없게,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신 그 노량에서의 이순신 장군님의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 몸을 빌어서 대사로 만들어내느냐,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감독님하고 제일 많이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이분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심지어 저 주문이 속내는 가늠할 수 없고, 하지만 신념에 찬 단호함이 있어서 그러나 믿고 따르고 싶은, 그리고 더 외로워진 이순신 장군님을 표현해달라는 이런 주문이었어요. 제가 들어봤을 때는. 그래서 모두가 이 전쟁을 이제 그만하자라고 할 때 이순신 장군님의 생각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지만 제일 벅찬 어떤 그런 순간이었고, 힘들었을 때 가장 힘듦에 봉착했을 때는 그 영화를 보셨 알겠지만 그 백병전 있죠. 원테이크로 카메라가 처음에 명나라 군사를 따라가고, 두 번째 조선 군사를 따라가고, 세 번째 외를
외병을 따라가다가 저한테로 이제 바톤을 넘기는데 과연 어떤 느낌일까를 진짜 그냥 일단 찍으면서 그때 나오는 그 감정을 다 살려서 뱉어내보자라고 했는데 굉장한 집중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여기 다 계신 모든 분들이 도움을 받고 했던 것 같고요. 저는 백윤식 배우님한테 일단 질문이 있는데요. 1, 2편에도 극 중에 가장 큰 악당이라고 볼 수 있는 왜군 장군들이 나오는데 이번에 그 역할을 맡으셨어요. 근데 상당히 좀 다른 느낌의 카리스마를 가진 장군으로 보였는데 어떤 캐릭터로 생각을 하시고 연기를 하셨는지 차별점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저는 작품에 임할 때마다 그 캐릭터 형성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나 뭐 이런 거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 좀 안 좋은 일을 이렇게 끼치고 그쪽에서는 이 제 역할이 꽤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네, 전에 내려오는 게 그 캐릭터 형성을 해서 공부를 하느라고 그 실제 역사적인 부분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알아보고 또 김 감독님한테 또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이제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캐릭터라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캐릭터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흐름을 갖는 그런 그 표현의 연기는 저는 뭐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 한 인물을 놓고 전공법을 씁니다. 저는 정석으로 풀어나갑니다. 그 인물에 대해서. 그러면은 뭐 대본에 뭐 그 책에 다 그 캐릭터 형성이 우선 나와 있고 잘 독해를 하다 보면 저절로 그게 형성이 되고 또 제가 배우로서 그 갖고 있는 주관적인 그 캐릭터 그 표현하는 만들어내는 방식이라고 그럴까요? 제 나름대로 이제 뭐 생각해 보면 전공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항상 정석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까요? 잘해봤자 본전이다. 이 말은 이제 앞서 같은 배역을 연기하신 최민식 배우가 이 이순신이란 배역에 관해 하셨던 말씀인데요. 좀 이순신이란 성웅 그리고 김윤석이란 배우의 뭔가 명성, 이름값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배역을 연기하는 건 잘해봤자 본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배우님께서도 그런 걱정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어려운 배역에 도전한 이유 그리고 이 연기가 끝나고 얻은 점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외국의 영화들을 보면 덩케르크 같은 것도 그렇죠. 수십 편이 같은 내용의 작품이 배역이 바뀌고 배우가 바뀌고 감독이 바뀌어서 계속 올라가거든요. 더군다나 2차 대전에 관련된 태평양 전쟁. 그래서 사실 저도 어릴 때 그 김진규 선생님께서 이순신 역할을 하신 성웅 이순신을 초등학교 때 단적 관람을 했었습니다. 어릴 때 막 엄청나게 많이 울고 그랬었는데 잘해봤자 본전이다라는 말을 나올 수밖에 없는 역할이죠. 너무 영광스럽지만 너무 부담스러운 역할인데 저번에 한번 제작 보고회 때 한번 말씀드린 게 내려놔라.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오면 겨우 장군님의 실체가 겨우 이제 느껴지는 정도. 뭔가 기를 쓰고 뭐 잘해야지 내지는 막 어마어마한 막 이 열정의 에너지를 뿜어서 막 이렇게 다가가다가는 실체를 아예 그냥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완전히 파악도 못한 채 끝날 수도 있다. 더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명량과 한산의 이순신 장군님들의 모습을 저는 고스란히 가슴과 머릿속에 다 담았고 제가 그 담은 모습과 함께 이제 노량이라는 것을 이순신 역할을 맡았는데 제 바람은 이겁니다. 앞으로도 더 저보다 뛰어난, 저보다 훌륭한 연기자가 또 다른 감독님과 함께 또 장군님의 역할을 또 영화를 계속 이어지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는 장면에서 가장 이제 근거리에 있던 두 분인데 그날의 현장 분위기 그런 뭐 어떤 느낌, 울림이 있었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 때와 다름없는 촬영 날이었고요. 제가 생각해보면 밥 먹지 말고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배부르면 못 찍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노근 기사님께서 그 좁은 그 안에 이제 방패로 막은 모든 그 단역 배우들과 함께 이렇게 들어오셔서 같이 우셨거든요.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감독님께서 액션을 외치면 저도 목놓아 울기보다는 이제 참으면서 울고 있는데
옆에 노무기사님께서 마이크 앞에다 갖다 놓고 같이 우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 있는 단역 배우들 다 이렇게 울고 있더라고요.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야, 이걸 여기서는 어떻게 옴짝달싹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그 현장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사실 아버지 곁을 지키진 못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한도 내에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키는 그 장면이 사실 감명 깊었고요. 제 맡은 임무 안에서 최대한 슬픔을 나누면서 촬영했던 게 연습을 또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조금 슬프게 나와서 나름 또 되게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의 봄으로 어쨌든 극장가가 이제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노량이 개봉하게 됐는데요. 이제 관객들이 노량을 꼭 봐야 하는 이유 배우분들께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노량 이 작품이 이제 여름에 개봉을 하느냐, 겨울에 개봉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이 얘기들도 많이 오갔었고 또 이 어마어마한 후반 작업, 특히나 이제 VFX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신기원을 이룬 이제 앞으로 이 자료들이 어마어마한 또 다른 영화에 도움을 주겠죠. 사실 감독님은 어제까지도 작업을 하고 오셨어요. 그 정도로 그 긴 시간 동안에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이 일들이 정말로 보람으로써 관객 여러분들이 극장에 와서 이 좋은 사운드와 좋은 영상으로 그 장면을 직접 보신다면 정말 후회하지 않는 연말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들에게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의 감독님의 이 이순신 3부작 중에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은 또 우리가 같이 봐야죠. 보시고 또 명량 한 번 더 보시고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약장선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이건 꼭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산 때도 극장에서 보면서 이 전투씬에 굉장히 놀랐었는데 오늘 보고 다시 한번 꼭 극장에서 보셔야 될 이유가 다른 것도 너무 많지만 어떤 체험을 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영화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벌어진 최대 규모의 해전이거든요. 영화관에서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지금 요 전에 거의 이제 한 1시간 전에 영화를 보고 나와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방대한 스케일도 스케일이고 음향도 음향이고 뭐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물론 뭐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것도 편하게 보실 수 있겠지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극장에 와서 보시면 충분히 잘 왔구나, 이순신 장군의 어떤 마지막을 제대로 느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1시간 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전에 보고 나와서 그 웅장함과 찡함을 많은 분들이 꼭 극장에서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많은 관심과 관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정말 큰 울림이 있는 영화여서 또 이런 큰 울림과 감동은 같이 이렇게 공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꼭 극장에서 노량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 죽음의 바다이지만 그 하루가 엄청나게 뜨겁게 가슴 벅차게 느껴졌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순신 장군님께서 12월 이때쯤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영화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더 울컥했던 것 같아요. 감동과 벅찬 마음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극장으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이 관객분들과 기자님들께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성실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것을 뭔가 노량이라는 이순신 장군의 죽음과 관련된 해전을 열심히 성실하게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같이 공감을 하는 극장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의 어떤 좀 다시 부흥과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는 그러한 어떤 장들을 다시 잊지 않고 다시 찾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강한 위로와 그 희망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가려보겠습니다.